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퀸입니다. 오늘도 화소날굿 날일자 편으로 초반 판짜능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기보인데요. 인공지능의 수법들을 전부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프로기사인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핵심적인 요소들만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하기 쪽 모양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형태는 이제 다시 수순을 돌려보면 흙으로서 화점과 소목을 배치한 상태에서 날일자로 굳혀가는 포석을 이제 화소날굿 포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백으로 걸치고 날일자로 받아주는 자리를 인공지능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벌림 이후에 이제 일단락이 되었다가 다시 백으로 이 흙 두 점을 압박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흙 두 점을 압박해 왔을 때 사실 여기선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가장 쉽게 둔다면은 중급자 분들에게는 이 붙이는 수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호구자리 급소죠. 이런 호구 모양이 좋기 때문에 백도 늘어서 받아두어야 돼요. 이때 흙으로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뭐 어디론가 둔다면 날일자는 건너 붙여라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붙여가면 흙이 당장 끊겨서 곤란합니다. 망하게 되는 거고요. 반드시 흙으로서는 약점을 지켜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붙이고 호구자리 급소를 늘어서 받을 때 한 칸을 뛰는 것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은 인공지능은 이렇게 붙이는 것을 좀 이수가 조금 적적이긴 합니다만 약간 엷어요. 그러니까 차후에 이런 데 끼운다든지 붙인다든지 했을 때 이런 끼우는 수가 남아 있어서 약간은 엷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칸을 뛰는 이유는 백의 봉쇄를 방비하고 이렇게 되면 중앙으로 막혔을 때 상당히 두터워지거든요. 그래서 백의 봉쇄를 방비하면서 양쪽 백돌에 대한 공격을 엿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칸을 뛰어나오게 되면 백도 당장 약점을 이렇게 공략하는 것은 흙이 단수를 쳐서 뭐 어디론가 두더라도 빵 따는 힘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백으로 좋지 않습니다. 뭐 이곳을 잇더라도 이어서 한 점은 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 점 너무 작죠? 백이 망하는 결과입니다. 억지로 끊을 수는 없어요. 이 형태를. 그래서 백으로 둔다면은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좌측과 우측 어느 쪽에 안정을 먼저 해 두어야 될까요? 어느 쪽이 급해 보이시나요? 네, 약간 텀을 두고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은 우측이 흑백 상호 간의 필쟁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측의 흑돌이 이렇게 날개를 펼치는 자세가 백돌을 압박하면서 흑 진영을 키우는데 아주 큰 곳이 됩니다. 특히 지금은 이 중앙 쪽 한 칸의 돌과 어우러져서 백돌을 더욱더 압박해 갈 수 있는 자리죠. 그래서 백으로서 지금은 보시면 하변 쪽 두 점도 물론 미생입니다만 빨리 우변 쪽을 벌려야 돼요. 지금 이 정도나 이 정도로 벌려서 지켜서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흙도 발빠르게 두죠. 받지 않고 받아주면 자체로 이 변벌림을 좀 제한했기 때문에 이런 데 들어오면 또 붙여서 넘겨주면 그만이거든요. 이곳을 이런 데 늘더라도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후수이기 때문에 흙으로 좋지 않습니다. 이미 이 교환 자체로 백은 흙의 변벌림을 좀 방비한 거죠. 받아준다면. 그래서 받지 않고 발빠르게 흙도 손을 빼서 좀 진행을 하는 걸 추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하 쪽의 모양을 놓고 보면 이 날일자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 이 형태에서 백으로 흙 두 점을 압박하는 삼선의 날일자를 두었을 때 이제 가장 알기 쉬운 대응으로는 귀에 붙이고 늘 때 이렇게 붙여서 한 칸을 띄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처진 날일자로 이렇게 지키는 것도 가능해요.
단점으로는 후수다라는 거죠. 네, 지금 보시면 승률상으로 2%가량 떨어지네요. 하지만 이게 날짜로 두는 것이 배석에 따라서는 정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황을 보고 두셔야 돼요. 이게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백이 두 칸으로 벌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처음에 아예 저는 중급자분들에게는 그냥 1, 2비전으로 두 칸 벌리는 걸 추천합니다. 단단하고 좀 뒷맛이 없는데 이런 형태로 두었을 때는 똑같이 나를자로 다가오면 붙이고 아예 붙이는 자리가 별론데 처진 나를자를 추천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칸을 띄었을 때 원래 기존에 세 칸으로 벌려져 있다면 보시면 뒷맛이 상당히 나쁜데 지금은 백이 두 칸 벌려서 자세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추후에 행마까지 염두에 놓고 본다면 지금 배석에서는 붙이는 수보다는 나를자가 정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다음 행마까지 생각해서 고려해서 두신다면 좋은 수를 찾아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기보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이 화소날굿 포석에서 나를자로 받아주고 변의 벌림, 그리고 이제 좌상위 쪽에 평범한 정석의 진행, 그리고 우하 쪽 다가갔을 때 흙으로서 이 부분적으로 모양을 지킨다면 붙이고 받을 때 이렇게 붙여서 한 칸으로 띄어나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받아준다면 좀 흙도 쉽게 안정이 되고 또 백돌에 대한 양쪽 공격을 엿보고 있어서 흙으로 충분히 둘만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변에 벌리는 곳이 서로 간의 필쟁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변벌림 또는 이쪽 항상 이 정석 후에 지금 이 좌상기 형태에서도 다가가는 나를자로 다가가는 자리를 대세점으로 추천하는데요. 지금 변의 벌림 자리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서로 간에 백으로서는 이 자리를 두고 싶고 흙으로서는 이 자리를 두고 싶은 상호 필쟁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하 쪽의 흙의 모양은 뒷문이 열려 있고 상당히 엷어 보이지만 손을 빼는 것이 두 번째 선택이다. 그러니까 받아준다면 이렇게 붙여서 처진 나를자 또는 붙여놓고 중앙 한 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예 받지 않고 손을 빼는 진행이에요. 기보상으로 이렇게 손을 빼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으로 이제 흑도를 압박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를자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약에 급소 자리 끊는 약점도 보이고 또 흑돌의 안형을 파워하는 이 선에 나를자를 두어오게 되면 흑으로서 4선에 붙이는 행마가 좋습니다. 붙이면 젖혀라. 젖혀서 두겠죠. 는다면 이어서 받아주시고요. 이렇게 막으면 건너가는 수를 엿보고 있는데 이런 거 늘어서 절대 받으면 안 돼요. 그럼 머리를 이렇게 당해서 흙이 무겁고요. 흙도 한번 젖혀놓고 받을 때 넘어가는 수를 방비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한 칸 정도로 벌려서 활발하게 행마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흙이 조금 활발한 결과이고요. 숙률상으로는 54% 정도네요. 느는 수가 좋지 않아요. 백으로 붙였을 때 느는 수가 좀 악수고 젖혀야 되는데 이렇게 호구를 쳐서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흙이 좀 좋습니다. 네, 흙이 좀 괜찮아지는 두터운 진행으로 중앙에 머리를 내밀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도 이제 붙였을 때 늘면 지금은 굉장히 중복이에요. 그래서 호구를 쳐서 어느 쪽으로 지킬래 물어보고 만약에 이곳을 이어서 지키면 끊어서 싸우겠다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늘게 되면 백도를 양분시키면서 중앙으로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귀의 흑돌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선에 나를자를 오게 되면 붙이는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인공지능 시대 초창기 때 많이 나왔던 이 붙임이에요. 붙이면 이렇게 늘었을 때 젖혀서 건너가겠다라는 뜻이고 막상 이 싸움도 두면 골치가 아픕니다.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그냥 흙으로 저는 뒤로 그냥 늘어서 안전하게 지키는 걸 추천하고요. 이렇게 지켜놓고
않고 또 흙도 중앙 쪽으로 입구자 정도로 머리를 내밀게 되면 쉽게 안정이 되는 형태입니다. 잡히는 돌은 아니니까요. 이대로 손을 빼고 두셔도 되고 뭐 바로 들어가는 수, 나를자 씌우는 수 또는 눈목자 두는 수 여러 추천수가 떠오르는데 생각보다 탄력이 많아서 살아있어요. 그래서 흙으로 손수 잡아서 아예 큰 곳 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먼저 붙이면은 늘어서 이런 형태를 백으로서도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귀를 먼저 붙여서 저희가 예전 과거 정석 수순대로 똑같이 둔다면 지금 이 형태는 무조건 호구자리 단수를 한 방 칩니다. 그러면 있는 것은 너무 당했고요. 우영이고 백이 망했고요. 백도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렇게 따내고 이러한 바꿔치기가 일어났을 때 흙의 실속이 좀 좋아요. 백도 두터워 보이지만 귀를 흙이 차지했기 때문에 또 귀중한 선수까지 잡아서 이 자리도 좋아 보이고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백의 두텀보다는 흙의 실속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보상에서는 붙이고 이곳을 붙이지 않고 3,3 쪽을 붙이고 젖힐 때 늘어서 두었습니다. 이 단수가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형태가 그 나를자 정석 후에 이제 상대방이 나를자로 다가갔을 때 많이 나타나는 프로들 바둑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도 흙이 둔다면 안정한다면 이렇게 쉽게 둘 수가 있고요. 이렇게 두셔도 괜찮고요. 손을 빼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붙이고 젖힐 때 늘어두게 되면 이때 흙도 단단하게 호구자리 이렇게 늘어서 지켜두게 되고요. 여기서 백이 지금 이렇게 변 쪽을 한 칸 정도 벌려서 지키는 것을 추천해요. 만약에 이렇게 입구자로 둔다면 흙이 붙이고 젖히고 늘었을 때 자세가 좀 상당히 단단하고 두텁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좀 승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둔다면 한 칸 정도 벌리는 거 추천하고, 그리고 이렇게 변을 띄어서 이제 간접보원이라고 하죠. 백이 좀 상당히 엷어 보이는 형태인데 이렇게 아예 공격을 통해서 지키는 수도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리가 비슷비슷해요. 네, 이렇게 이제 지킨다면 기보상으로의 내용이고 블루스팟 자리입니다. 만약에 한 칸을 뛴다면 이 수도 막상 어려운 게 뭐 이런 식으로 한 칸을 씌워서 이게 좀 늘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교환을 하면 되려 악수가 됩니다. 백모양을 붙여주어서. 백이 나를자로 생각보다 잘 넘어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좀 더 강하게 뭔가 더 압박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 형태도 입구절 하나 붙여놓고 건너가 버리면 별게 없습니다. 흙으로 이 모양도 백을 오히려 약간 굳혀주는 형태다라는 거죠. 좀 뭔가 들어가서 백도를 압박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흙이 오히려 안쪽에 갇혀서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수를 결행을 하려면 좀 중앙에 나를자를 추천하고요. 이런 형들이 끊을 수는 없죠. 끊어달라는 주문입니다. 끊게 되면 석정이 많이 다치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서 벽이 생기면 자체로 곤란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백이 안 되고요. 받아주면 이 약간의 벽이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들어가서 이곳을 붙여올 때 이렇게 늘어서 나오면 이 벽을 이용해서 봉쇄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막고 타고 나오겠다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좀 어렵죠. 이 교환을 이용해서 약간의 벽을 만들어서 흙도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흙이 조금은 유리한 싸움이에요. 물론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백도 이 모양을 지금 받아주지 않고 이렇게 나를자로 먼저 한번 끊는 수를 엿보면서 잽을 날려두고요. 이때만 행마가 늘어서 둘 것 같은데 늘지 않고 이 자리를 추천하더라고요. 이런 수 사실 보고도 두기가 어렵습니다. 실전이라면 그냥 늘 것 같은데 뒷문이 열려 있어서 그런가 봐요. 계속 뒷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자리 추천하는데 언젠가는 이 자리를 흑에게 좀 당하게 되면 당하는 형태여서 그래서 아예 그냥 입구자 두는 것을 블루스팟 자리로 추천합니다. 근데 차이는 크지는 않아요. 근소한 차이 1% 정도인데
거의 뭐 정수 범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고 또 흙도 한번 선수 교환을 해 놓고 안정을 해서 두네요. 여기 또 하변에서도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벌써부터 많이 어려워져서 저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애호가분들께서 이 모양 두실 때 100으로 만약에 이 선에 나를자를 두면 붙여서 늘면 이어서 안정하시고요. 이렇게 만약에 혹시 젖혀가면 그냥 중앙 쪽을 한번 젖혀놓고 막아서 두더라도 여기 두터운 결과입니다. 막으면 한번 젖혀놓고 한 칸 띄어서 안정하시고요. 이렇게 젖힌다면 호구 자세에 막아서 좋습니다. 끊는 약점 양쪽으로 맛보기고요. 흙이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가 나온다면 사실 예전에 바둑을 두셨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두실 거예요. 그러면 늘어주는 경우에 따라 정수일 때가 있는데 거의 돌이 놓여있을 때는 항상 단수로 이렇게 쳐서 한 점 따내는 것이 클 때가 많아요. 이렇게 두는 것을 지금은 인공지능이 흙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었을 때 나를자, 특히 변에 벌리는 형태와 그 날개를 펼치는 흙의 모양을 좀 웅장하게 키울 수 있는 대세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어려운데요. 정석 후에 그러니까 100으로 다가갔을 때 손을 빼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이고 100으로 둔다면은 붙이고 젖힐 때 늘어서 두는 것이 정수입니다. 만약에 그냥 나를자로 둔다면 왜 화점에서 보면 나를자 걸치고 나를자 받을 때 요즘에 그냥 나를자보다 붙이고 젖히는 정석을 추천하잖아요. 그 이유는 나를자를 두었을 때 뭔가 임팩트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나를자도 약간 흑돌에 대한 뭔가 그런 어떤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수는 아닙니다. 백 모양도 좀 얇고요. 그래서 나를자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백도 얇아서 이제 바로 이렇게 침투를 당하게 되면서 좀 약간 추궁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백에 지금 보시면 이 선의 나를자는 조금은 엷은 획마다라는 거고요. 둔다면은 붙이고 젖힐 때 늘어서 두는 자리가 블루스판 인공지능 추천수이고요. 흙도 늘어야 하는데 아까 한 칸의 변화 보여드렸어요. 이 모양을 흙이 막 바로 공략을 해 들어가면 악수고 이런 데를 두더라도 오히려 악수가 된다라는 거고요. 흙도 뜸을 들여야 되는데 백도 한번 잽 날려놓고 이렇게 안정을 하는 것까지 여기서 이렇게 두는 것까지 기억을 하신다면 저도 이거 과연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형태가 있다라는 거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100으로 써도 블루스팟짜리는 변의 벌림 여기서도 이렇게 두는 모양도 간혹 본 것 같은데 지금 약간 흑돌에 대한 압박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추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재밌어요. 획마가 흙으로 뭔가 중앙에 입구자 정도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무겁고요. 이렇게 입구자를 두면 물론 거의 정수범위네요. 한 1% 떨어지는데 거의 정수. 둘 수는 있는데 약간 무겁고 인공지능은 밭전자 획마를 추천합니다. 여러 가지 획마 중에 밭전자. 째달라는 주문이에요. 이렇게 끊게 되면 양쪽이 걸려서 받아야 되는데 나를자를 두면 백이 되려 악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밭전자 획마를 종종 추천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의 상대를 유도하는 밭전자 사이를 째달라라는 주문에서 두는 경우가 많은데 좀 어렵고 나를자를 두고 받으면 이 다음에 또 건너붙여서 끊는 수도 남아있고 뭔가 다음 획마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밭전자를 두게 되면 상대가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좀 획마가 붙이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밭전자를 두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붙이는 자세는 좋지 않거든요. 오히려 백망을 굳혀주는 악수가 되죠. 막아서 건너가는 형태 끊더라도 잡습니다. 이 한 점이 굉장히 커요. 두 점 잡는 것보다 백의 승률이 많이 올라갔죠. 74%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붙이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서 호구 쳐서 이런 식으로 모양 정리가 되면 흙이 잘 됐습니다. 그럼 자체 팩감도 사용해서 이 패를 결국
흙이 만약에 굴복시킬 수 있다면 좀 모양적으로 또 탄력이 되는 형태고요. 탄력이 있는 형태고, 밭전자 두는 이유는 이렇게 나를자를 두었을 때 원래는 붙이는 수가 마땅치 않은데 이렇게 한 칸 더 위에 놓여 있어서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흙으로 자세 잡기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이렇게 치받으면 호구 모양 패를 만들어서 흙이 부담이 없는 패거든요. 팩감도 옆쪽에 붙이는 수의 팩감이 남아 있고요. 네, 이런 부분 굉장히 어렵죠. 네, 이런 수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애호간 분들께서 보시기에 저는 사실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해 두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 화소날구 나를자 편 6장의 기보에서 나를자로 다가갔을 때에 대한 그 대응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 기보의 수수는 상당히 길지만 끝까지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좀 배울 점들을 좀 제가 이렇게 콕 집어서 지금처럼 부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나를자로 다가갔을 때 흙으로 받아준다면 붙이고 넣을 때, 지금은 백돌이 2립 3전 쪽에 좀 넓게 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약점을 약간 신경 쓰이게 하는 붙이고 한 칸의 흑마를 추천하고요. 만약에 이 두 칸으로 벌려져 있다면 그냥 처진 나를자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손을 빼고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손을 뺐을 때 배교로서 붙이고 젖히고 늘어서 두는 것이 흑도를 압박하는, 그러니까 최선의 수순이에요. 이렇게 두고 난 다음에 여기서도 중앙을 한 칸 띄는 수가 제가 볼 때는 더 적극적으로 보이네요. 블루스파 자리도 왔다 갔다 거의 비슷해요. 네, 한 칸 띄는 수를 먼저 보여드렸는데 또 이 수가 또 보니까 시간을 놓고 보면 블루스팟으로 약간 바뀌는, 그러니까 둘 수 있는, 후보수에 놓여 있는 자리는 전부 둘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수도 제가 붙여서 흙이 모양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도 프로들 바둑에서 보면 종종 나오는 수예요. 이 수도 굉장히 견고한 입구자, 가능한 선택이니까요. 이렇게 두셔도 막상 괜찮습니다. 모양 정리가 쉽게 되죠. 한 칸으로 벌리면 이렇게 밭전자 가는 행마를 추천하고 있는데 뭐 이 수는 어려우니까요. 사실 이 정도로만 두시더라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한 칸을 띄었을 때 흙이 바로 백 모양을 추궁하지 않고 또 중앙 쪽 나를자 가는 것도 약간 포인트가 되고요. 이 교환을 해둔 상태에서 이렇게 한 칸을 벌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이게 보시면 흙에게 밀어가는 자세를 내주어서 백으로 이 교환 자체가 약간은 악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흙도 중앙에 미는 자세가 두터워서요. 그래서 이 자리를 아예 두고 이렇게 지키는 것을 추천하는, 좀 어렵지만 네, 또 저도 이런 부분에서의 행마를 많이 배워가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분적으로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를자로 다가갔을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화소, 날굿, 포석 세트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가 강좌에서 자주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또 기보집도 한번 구매하셔서 바둑판에 놓아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